TV 타임즈. 더마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과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임현우님이 평소보다 20분 일찍 눈이 번쩍 떠지는 거 보니 오늘은 라이브로 들으라는 뜻인가 봅니다. 이거를 한 6시 50분쯤에 올려주셨는데 오호. 깜빡 잠 안 드시고 생방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당연히 깨어 계시겠죠. 네. 네, 맑은 하늘님은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함께 사무실에서 시작합니다. 오, 이 시간에 벌써 출근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침 공기가 참 좋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시선집중과 함께 일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절기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딱 그러게요. 말복 지나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좀 약간 선선한 기운이 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시선집중과 함께 일하기 딱 좋은 날. 시선집중과 하면 일의 능률도 좀 오르시나요? 그런다고 봐야죠. 뭘 물어봐, 당연한 아니, 더 걸. 피곤해지실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네.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 주호영 비대위가 인선할 당 사무총장에 박덕흠 의원이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있다. 이게 오보일지 진실일지 지켜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어제 오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무총장을 맡지 않겠다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해충돌 사건이 해결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논란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상임위원장을 해야 하니 사무총장을 맡기 힘들다. 라고 주 위원장에게 말했고 주호영 위원장도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주호영 위원장은 사무총장을 제안했던 게 아니라 의사를 타진했던 거고 사무총장을 누구로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또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해프닝이고 뭐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박덕흠 의원 본인은 이해충돌 사건이 해결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까? 네, 근데 해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해결이 된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국회 그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네, 가족회사가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거잖아요. 네. 이건 지금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사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거겠죠. 올해 6월에 경찰이 직권남용 사건에 이거는 대해서 이제 무혐의로. 직권남용 네. 사건이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언론이 관심을 쏟는 이유도 이게 계속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큰 문제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사법적으로 문제가 풀렸으니까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해프닝이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어떤 발상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발상 얘기하시니까 저는 밑줄 그었던 부분이 내가 상임위원장을 해야 하니 전 여기에도 밑줄을 긋고 싶었거든요. 네. 상임위원장 다 배분됐잖아요. 근데 좀 이제 공석인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현재 상임위가 어디신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이 그리고 예결위에 계시던데요. 네.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실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271님이 1,000억 수주했지만 대수롭지 않다. 진짜 국민을 뭘로 보세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이 답은 제가 해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국민의힘 수해 현장 실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성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예결위 간사였는데 그것도 이제 내려놓게 됐거든요. 그리고 윤리위에 회부가 됐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예결위 간사로 이철규 의원이 내정됐다고 어제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네. 이를 두고 윤핵관이 알짜 보직을 얻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 핵관이잖아요. 핵관. 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핵심 관계자로서 입장을 밝힌다 해서 핵관이라고 이름을 붙었던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그렇게 이제 힘 있고 그러면 차라리 전면에 나서 가지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어떤 뭐냐면 이선퇴진이라는 게 별로 설명이 안 되죠. 그냥 의원으로서 이선퇴진 그냥 조용히 의원 활동만 하는 건데 그럼 계속 핵관이라는 얘기를 붙을 때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진 배치되는 게 어찌 본다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국영꾼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당 내부의 역학관계에서 왜 그럼 또 간사 자리를 줬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예결위 간사가 알짜 보직은 맞아요? 그럼요. 예결위가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 문제, 그다음에 지역구 예산 배정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호. 그렇지 않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호영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엽니다. 주요 당직자 인선 계획이 마무리될지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거기도 시선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브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 50여 분간 열렸는데요. 20분 가까이 모두 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12개의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정됐던 시간보다 한 15분 가까이 더 진행이 됐다고 하고 질문 수도 예상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없었다. 세 가지가 예. 없었다. 뭔가요? 텔레그램이 없었고요. 김건희 여사가 없었고요. 대통령실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직원 인사와 공사 발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텔레그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눈 문자 대화고 그 대화에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뭘 보고 내부 총질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물어볼 줄 알았어요. 왜 내부 총질이라고 하셨어요? 뭘 보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주시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납득이 되세요? 아니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어떠한 논평이나 입장 표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추가 확인 질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추가 확인 어떤 질문 기회는 주지를 않았으니까 이건 기자 탓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따로 짚을 게 하나 나옵니다. 뭐죠? 기자회견의 진행 방식인데요. 강인선 대변인은 질문 내용에 제한이 없고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한 없는 자유로운 기자회견임을 강조를 한 건데 네. 정말 그랬을까? 한번 물음표를 찍어봅시다. 네. 어제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손을 들면 강인선 대변인이 기자를 지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강인선 대변인은 기자 한 명 한 명의 실명까지 부르면서 질문자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강인선 대변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질문자를 꼽았을까요? 제가 궁금했던 건 바로 이건데요. 네. 12명의 기자 가운데 방송 3명, 통신 2명, 지방지 1명, 외신 3명, 신문 3명이었거든요. 이렇게 분류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유형별로 고르게 안배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해석은 되게 형식적인 해석이고 여기에 가려진 게 있습니다. 뭐가 가려졌느냐? 색깔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중동을 배제함과 동시에 한경호도 배제했다. 뭐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뭐 조중동은 조선중앙통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진보든 보수든 논조가 상대적으로 강한 언론사.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에게 각을 확실히 세우는 언론사는 배제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기자회견이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왔어야 할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언론사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권을 얻지 못했다. 기사에 또 이렇게 쓴 대목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칠하나 이구님이 계속 경제지 기자한테만 질의 권한 주시던데 좀 티가 났습니다. 했고요. 2538님은 기자들도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선별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신데 저희가 어제 분명히 이 시간에 현직 기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질문은 좀 네, 물음표가 좀 찍혀지는 질문들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헨젤과 그레테님,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총평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해주셨고요. 안고라고 하는 말은 팥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헨젤과 그레테님 바꿀게요. 데이지님, 국민을 너무도 생각하는 대통령이시니 조만간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서 직접 질문권 좀 주세요. 네. 국민과의 대화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지금 없는 거 3가지를 짚어주셨잖아요. 반대로 있었던 건 뭡니까 그럼? 그 국정 성과에 대한 아주 그 자세한 홍보 내지 설명이 있었죠. 거의 모두 발언을 보면 거의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따로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그냥 요 점만 확인하고 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연장 방송 오늘 천기누설을 하는 날인데요.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방 보시는 분들 좀 아쉬우시다면 8시 반 유튜브 접속해 주시고요. 또 가장 관심이었던 게 인적 쇄신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까? 이게 또 주목이 됐었는데 네.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나름 내 페이스대로 간다. 뭐 정면 돌파의 의지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글쎄요. 근데 또 오늘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 홍보 수석실 같은 경우는 홍보 보강이지 쇄신이 아니다. 네. 이랬는데 오늘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홍보 수석이 교체가 되고 대변인도 교체된다. 또 이런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그렇게 실었죠. 그러니까요. 자, 조금 전에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육성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 홍보 수석실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 예측 보도가 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손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인지 아니면 여기만인지 요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겠죠. 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이 그 100일 기자회견을 총평을 해주셨는데 이걸로 이 아이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적 홍보는 퇴임 100일을 앞둔 대통령이 할 말입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즉시 당무를 정지한다는 당원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다만 80조 3항을 손보기로 했는데 이 기소가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자, 그러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를 기존 당원에서는 윤리심판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당무위로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윤리심판원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규모가 적죠. 구성이. 거기에다가 외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당무위는 100명 정도로 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여기다가 각 시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그 소속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런 차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장치 또는 피해갈 길을 마련한 거 아니냐, 일종의 절충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 나름인 것 같은 게 오히려 거꾸로 볼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윤리심판원의 경우에는 속전속결로 그리고 비공개로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무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 목소리가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논란을 자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죠. 정치 탄압 여부를 가르는 판단 주제를 당무위로 잡아버리면. 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자체가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이슈가 될 게 뻔한데 여기에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삐져나오고 표면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상처뿐인 보위가 될 가능성이 윤리심판원보다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결국은 진실은 역시 간단명료한 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데요? 김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무슨 이야기냐. 아예 손을 대거나 확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답은 둘 중 하나이지 어정쩡한 절충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많은 언론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논란과 함께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분석을 아니 했지만 근데 저는 그 분석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요.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려면 윤리심판원이 더 효율적인 공간이죠. 어떻게 당무위원회가 어떻게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됩니까? 안 그러게요. 되지. 네. 전혀 다른 점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김종인 님이 바둑에서 묘수가 3번이면 진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정면 돌파보다 묘수에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총평 네. 날려주셨고요. 네. 제이비타임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 지난주에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홍승상 경감과의 관계에 대해서 즉답을 피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죠. 국장님을 특별 채용 청구를 했던 게 홍승상 당시 경감 맞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왜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바뀔 때가 되면 바뀌겠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꼭 밝히겠습니다. 제가 그분께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랬는데요. 민중의 소리가 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홍승상 전 경감이 책을 쓴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본 좌익의 실체. 이런 제목의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 것 같은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첫째, 95년 6월에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사건을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당시 김순호 경위와 함께 준비했다. 홍승상 경감이 책에서 이렇게 썼다는 건데요. 네.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만든 뒤 홍제동 대공분실로 돌아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김순호 경위 등과 함께 검토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1993년 11월 광주 학생운동 기념일에 발생한 광주 미 문화원 기습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사건에 가담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전날 오후 7시경 경찰청 소속 김순호 경사를 대동하고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를 방문했다. 이렇게 또 적어놨다는 겁니다. 거의 좀 같이 움직였다, 뭐 파트너였다 이런 얘기일까요? 뭐 그런 셈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내용은 김순호 국장이 경찰이 되고 난 이후의 이력입니다. 그가 어떻게 경찰로 특채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그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미 김순호 그 국장 경찰 특채에 홍승상 당시 경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추가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 그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행안부 업무보고, 경찰청 업무보고를 겸해서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관련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캘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시선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오디오에서 김순호 국장이 왜 지금 관계를 밝혀주실 수 없냐라고 하니까 제가 그분께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김동준 님이
오늘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지명하는 것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보들이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법논담에서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미 전망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좀 뭐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고비는 청문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점 확인하면서 JB타임스 마무리할게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